평화경제가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 통일, 평화, 분단 문제를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좀 먼저 기본은 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북맹입니다. 북을 잘 모릅니다. 분단체제는, 적대적 분단체제는 전쟁적 상황을 못 끝내고 있는 이 휴전심적 상황 속에서 이 분단체제는 일상적으로 북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단을 알까요? 분단이 왜 됐는지, 분단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압니까? 정답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한번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일은 알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30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완전한 부재. 여하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그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이 통일을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평화가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공존, 평화번영,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상정해요. 근데 우리는 통일을 사건처럼 순간 일어난 걸로 봅니다.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은 압니까? 분단도 몰라. 통일도 몰라. 북은 어떻습니까? 북은 검교의 영역입니다. 터부의 영역이에요. 사회주의도 모르고 집단주의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여하간 우리 모두 북맹이라는 인식의 수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있을 때 대학원생들 가르칠 때 한 학기 강의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는 게 이 세 분단, 통일, 북 중에서 분단입니다. 분단을 이야기하려면 일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가 갈랐다. 이 단순한 명제를 누가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몽양 여운형 선생, 백범 김구 선생, 김유식 선생, 조소왕 선생,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이 해방정의 과정 속에서 이 분단이 국제정치 패권의 질서가 내려먹일 때 그 분단에 저항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분단, 외세가 가르고 있다. 외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단 그러면 인식 속에 남북의 분단이기 때문에 남북의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저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를, 일본 반도를 갈랐어야 되죠. 왜 우리가 분단되어짐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분단되어짐을 당한 겁니다. 왜 당했을까요? 일제는 말입니다. 이 일제는 패전국으로 쫓겨나면서도 한반도 분단 공정에 매진합니다. 자, 1945년 얄타 회담,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도시 얄타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은 얄타 회담에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했죠? 독일 분할을 결정해버립니다. 독일이 패전하면 갈라버리자. 이 45년 2월 얄타의 결정은 독일에게도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일제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분단되어질 수 있겠구나.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폐색이 짙었던 패전 8월 15일 항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공작을 했습니다. 스탈린을 찾아가서 정보 공작을 해서 스탈린 소련 부대가 한반도로 진주하면은 전쟁하는 거 처하면서 다 안내하겠다. 진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탈린 그걸 제안을 받아들이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널 때 일주일 만에 진공작전이 끝납니다. 건널 때 일본은 다시 루즈벨트, 메가드, 그들을 꼬드기죠. 미국을 꼬드깁니다. 놔둘 거냐? 그래서 38선은 30분 만에 거져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첫 분수령이죠. 43년 카이로 이후에 모든 한국을 독립시키고 있던 그 결정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공유해야 됩니다. 일제가 이 분단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것들. 이 분단에 저항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을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분단이 획책되어질 때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48년 이야기인데요.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겐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화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랴. 대중의 기하가 가정의 이산이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38선 때문에 온몸으로 저항을 하죠. 이 분단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죠. 누가 그들을 죽였죠? 몽양 선생을, 김구를,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누가 쏘았습니까? 일제히 주구들이 현장에서의 분단 공작을 하기 위해서 테러. 해방전국 속에서 역사의 청산의 민족의 반역자지만 청산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분단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 이 독립운동지사들을 역청산해버리는 과정이 분단 수립의 과정입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누구도 공유하지 않고 제도적으로는 안 가르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제히 주구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짓을 스스로 기록하지 않죠. 다 묻혀 있습니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백범 선생은.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48년도 이 김구 선생의 말씀이 2013년도에 안창호 선생이 빚으셨던 구익규농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말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네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70년의 간극을 두고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 라는 한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 라는 이 명제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이지? 그건 뭔 상관이지? 모르죠. 안 배웠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역사를 못 배웠을까요? 왜 제도교육은 하지 않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웠던 일제시대의 교육은 전체 만행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35년 식민지배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3.1운동 기억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세요? 모르면 마음이 편한 걸까요? 유관순 열사가 죽임을 당하는 과정은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만 봐도 몸이 떨립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짓을 했을까 싶어요. 이게 일제였어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일제의 주구들이. 묻혀져 있는 역사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무게 있게 이야기하느냐? 분단의 뿌리입니다. 분단의 뿌리. 그 참혹함이 분단체제의 가속화로 가게 됩니다. 왜? 생존이죠. 그들에게는. 일제의 주구들은 분단의 주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 모성을 덮고, 당시에 총리 되시는 말입니다. 지금의 국무총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완용은. 조선의 독립선동은 허설이요 망동이다. 딱 10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반일 정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언론들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반일 정서는 어린애 같은 자존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의 역사입니다. 이완용의 조카 이병도 같은 사람들 봅시다. 하나의 예입니다. 일제 조선 총독부는 말입니다. 일제 식민지 수립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일제 식민사관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날조했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식민사관을 만들었어요.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그 기구에 이완용은 자기 조카 이병도를 직접 청구합니다. 한국인 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5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도와 신석호입니다. 이병도는 해방이 되자마자 서울대 역사학과를 만듭니다. 신석호는 고려대 사학과를 만들죠. 이들의 제자들이 식민사학을 만들었던 두 전형적인 민족의 반역자, 그 제자들이 전국의 모든 대학의 교수들로 다 나가버리죠. 사학과. 신석호는 1946년도에 해방이 되자마자 중등학교 교원 양성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 전국에 또 뿌립니다. 이병도, 신석호, 일제 식민사관을 만드는 저들이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독립운동, 유공자, 심사조서, 심사판단, 위원장들을 냈습니다. 그 시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이들의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니깐 것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웃기지 마라. 엄청난 비극이죠. 그
이완영의 조카 이병도의 아들 이건무 씨, 이장무 씨가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 역사는 이게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입니까?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이 바로 분단입니다.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을 바로 분단 체제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총리 대신에 요즘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무총리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정홍모 총리가 있었습니다. 2013년 대정부 질의에 도정원 의원께서 교학사가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썼다. 정 총리는 진출이 맞다고 보나 침탈이 맞다고 보나. 정 총리가 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창모 후보자가 있었죠. 국무총리.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은 2조 50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일본이 기술력을 경제개발했다. 그것은 축복이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황모 총리도 있었습니다. 유사시 필요하다면 일본의 자유대가 입국할 수 있다. 철저한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악이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확신범입니다. 무지하든지 확신범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간 간에 용납할 수 없죠. 이게 2019년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식민은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일까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 일제는 상층에서 분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제의 주구들은 분단의 주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착여가 되었죠. 분단 수립의 과정입니다. 일제의 한반도 분단공작, 일본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일제 주변 독립운동 세력의 괴멸 과정. 단순합니다. 일제는 메가더를 찾아가죠. 35년간 우리에게 충성했던 우리의 하수인들이 있다. 그들을 그대로 다 등용하라. 이거를 엄청나게 설득합니다. 수많은 전문을 보고 있으면 일제는 메가더를 그렇게 설득합니다. 35년간 우리한테 충성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충성할 것이다. 그래서 거의 8월 15일, 8월 16일 그 이틀 정도 해방이었고 8월 17일부터 다시 다 등용하게 되죠. 지금 공문을 내지 않습니까? 다 등용하라. 다 현지로 돌아가라. 그게 결국 분단 수립의 과정입니다. 이 역사. 마찬가지죠. 아베의 이런 주장들, 한반도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군, 경찰, 사법, 언론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잘 한번 보세요. 현재를 보세요.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가 많이 됐죠. 사법적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분단적폐, 사법적폐. 언론은 어떻습니까? 백범 선생의 말씀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가장 핵심이 육군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1대 총장부터 2, 3, 4, 21대 총장까지 다 일본 육사, 만주 군관학교, 식민지 전쟁 시기에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전쟁 당시에 일본군 식민전쟁에 다 동원됐던 일본군 소위 일본군 장교 출신들입니다. 단 한 명의 예의가 없습니다. 1대부터 21대까지. 21대 이세모 총장 몇 년까지 근무한 줄 아세요? 1979년까지 근무했습니다. 45년, 79년까지 육군참모총장 그 21명은 똑같이 단 한 명의 예의 없이 일제 식민지군대였단 말입니다. 독립운동을 척살했던, 독립운동을 가들을 잡고 고문하고 했던 그들이 바로 우리 무력의 핵심이었다라는 것. 상징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어떻습니까? 아시잖아요. 1965년, 70년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서장 중에 85%가 일제 식민지, 일제에 충성했던 그 일경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분단이라는 겁니다.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들. 민족의 정신사만이라도 바로 분단은 땅만 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일 수 있겠죠. 이 군도 경찰도 진짜 힘이 많이 빠졌는데 사법적폐는, 언론적폐는 마지막 남은 두 성역과의 전쟁이 현재 진행형의 지금 모습입니다.